벌거벗은 임금님. 옛날에 새 옷을 무척 좋아하던 임금님이 살았어요. 임금님은 새 옷을 사느라 돈을 모두 낭비하곤 했지요. 임금님은 병사들도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영국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마차를 타고 숲을 산책하는 일도 좋아하지 않았지요. 단지 새 옷을 자랑할 때만 밖으로 나갔습니다. 임금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었어요. 임금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회의 중이라는 말 대신 옷을 갈아입는 중이라는 말을 자주 듣곤 했지요. 임금님이 살고 있는 도시는 크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외국인들도 자주 드나들었지요. 어느 날 사기꾼 둘이 찾아와 자랑을 늘어놓으며 허풍을 떨었어요. 저희들은 천을 짜는 직공들입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감을 짤 수 있어요. 이 옷감으로 지은 옷은 색깔과 무늬가 독특할 뿐만 아니라 신비한 힘이 있어서 무능한 사람이나 바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답니다. 이야기를 듣던 임금님은 욕심이 났어요. 정말 진귀한 옷이 되겠군.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들면 이 나라에서 무능한 자가 누군지 알아낼 수 있겠어. 똑똑한 대신과 쓸모없는 대신을 구별할 수도 있고. 좋아, 당장 옷감을 짜게 해야지. 임금님은 사기꾼들에게 일을 시작하라고 돈을 넉넉히 챙겨주었어요. 그러자 사기꾼들은 배틀을 갖다 놓고 옷감을 짜는 척했어요. 그런데 배틀 위에는 실 한 가닥 걸려있지 않았지요. 사기꾼들은 임금님에게 아름다운 비단실과 번쩍번쩍 빛나는 금실을 갖다 달라고 재촉한 뒤 실을 가져오면 모두 가방 속에 감추고 빈 배틀 앞에서 밤새 일하는 척했어요. 임금님은 몹시 궁금했어요. 직공들이 옷감을 얼마나 짰는지 보고 싶군. 하지만 바보와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임금님은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신기한 옷감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군댔어요. 모두들 자기 옆 사람이 바보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 안달이 났답니다. 임금님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대신이라면 옷감이 어떤지 판단할 수 있을 거야. 그는 아주 영리하니까. 대신보다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래서 충성스런 대신은 사기꾼들이 옷감을 짜는 작업장으로 갔습니다. 이런,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 대신은 당황해서 다시 눈을 크게 떠보았어요. 대신은 입을 꾹 다물었어요. 사기꾼들은 대신에게 가까이 와서 무늬가 예쁜지 색깔은 화려한지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은 아무것도 없는 빈 배틀 앞으로 대신을 데려갔습니다. 늙은 대신은 눈을 더 크게 떠보았지만 텅 빈 배틀만 보일 뿐 옷감은 보이지 않았어요. 늙은 대신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맙소사, 내가 바보란 말인가? 믿을 수 없어. 절대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안 돼. 내가 무능하단 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옷감이 안 보인다고 말할 수는 없어. 사기꾼 한 명이 물었습니다. 자, 이 옷감이 어때요? 늙은 대신이 안경을 눈앞에 갖다 대며 감탄했습니다. 오, 정말 멋지군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무늬와 색깔 좀 보시오. 좋아요. 임금님께 옷감이 무척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리지요. 아, 그렇다니 저희들도 기쁩니다. 사기꾼들은 옷 색깔과 아름다운 무늬에 대해 설명했어요. 늙은 대신은
사기꾼들이 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들은 뒤 임금님에게 마치 자신의 눈으로 옷감을 본 것처럼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기꾼들은 돈과 비단 그리고 금실을 또 요구했어요. 그리고는 받은 물건을 모두 가방에 담았습니다. 배틀에는 실랑가다 걸어두지 않았어요. 사기꾼들은 여전히 빈 배틀 앞에 앉아 옷감을 짜는 척 했어요. 얼마 후 임금님은 다른 대신을 보내 옷감을 어느 정도 짰는지, 곧 옷감이 준비될 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은 광경이 벌어졌어요. 대신은 배틀을 구석구석 살폈지만 빈 배틀만 보일 뿐 옷감은 전혀 보이지 않았지요. 저 옷감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두 사기꾼은 이렇게 묻더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대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난 어리석지 않아. 내가 어리석었다면 높은 대신이 될 수 없었을 거야. 좀 이상하지만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는 없어. 그래서 대신도 보이지 않은 옷감을 멋지다고 했어요. 이처럼 아름다운 색과 훌륭한 무늬를 본 것만으로도 기쁘다며 사기꾼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제가 본 옷감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대신은 임금님에게 이렇게 보고했어요. 백성들은 수군거리며 모두 신비한 옷감 이야기를 했지요. 임금님도 옷감을 직접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작업장으로 갔지요. 신하들 중에는 이미 옷감을 보러 왔던 늙고 현명한 대신들도 있었어요. 임금님이 방에 들어서자 교활한 사기꾼들은 실랑가닥 없는 배틀 앞에 앉아 열심히 옷감을 짜는 척했어요. 두 늙은 대신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폐하? 이 무늬와 색채가 얼마나 근사한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두 대신들은 옷감이 진짜 보이는 것처럼 빈 배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임금님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거 정말 큰일인걸? 내가 바보란 말인가? 왕의 자격이 없단 말인가? 정말 끔찍하군. 하지만 임금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호, 참 아름답군. 과연 자네들은 칭찬받을 만하군. 임금님은 텅 빈 배틀을 바라보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금님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말할 수가 없었지요. 신하들도 임금님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들 임금님처럼 말했어요. 오, 정말 근사한데요? 신하들은 임금님에게 곧 열릴 성대한 행진 때 화려한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나가라고 권했습니다. 모두들 한 목소리로 입을 모아 칭찬했지요. 대단해요. 정말 근사하군요. 훌륭합니다. 임금님은 두 사기꾼에게 십자훈장을 달아주며 최고의 직조사란 칭호를 붙여주었어요. 행진이 있기 바로 전날 두 사기꾼들은 한숨도 안 자고 촛불을 16개나 밝힌 채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사기꾼들이 임금님의 새 옷을 만드느라 고생한다고 생각했지요. 사기꾼들은 배틀에서 옷감을 드러내는 척하더니 허공에 대고 가위질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바늘과 실도 없이 꿰매는 신용을 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드디어 임금님 옷이 완성됐군. 임금님은 가장 믿음직한 신하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사기꾼들은 뭔가를 들고 있는 것처럼 팔을 들어 올렸어요. 이건 바지고 이게 윗도리입니다. 여기 망토도 있습니다.
이 옷은 거미줄처럼 가벼워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바로 그게 이 옷의 장점이지요. 함께 온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신하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임금님은 멋진 옷을 모두 벗고 사기꾼들이 시키는 대로 가짜 옷을 입었습니다. 모두들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세상에, 임금님께 진짜 잘 어울립니다. 색깔이며 무늬며 정말 화려하고 눈부신 옷입니다. 망토자락을 잡고 가는 시종들은 손으로 바닥을 더듬어 망토자락을 잡는 신용을 하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드디어 임금님이 밖으로 나와 행진을 시작하자 모두들 환호성을 지르며 외쳤습니다. 우와! 임금님의 새 옷은 정말 근사하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솔직히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요. 그런 말을 하면 무능하거나 바보로 여겨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임금님의 새 옷 중에서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들은 옷은 이번이 처음이었지요. 그때 한 아이가 구경꾼들 속에서 외쳤습니다. 에이, 임금님은 벌거숭이잖아요. 아이의 아버지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멍청한 것 같으니라고.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입지 않았대. 마침내 백성들이 모두 외쳤습니다. 임금님은 벌거벗었어. 임금님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백성들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임금님은 끝까지 당당하게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더 꼿꼿이 펴고 행진했지요. 시종들은 잊지도 않은 임금님의 망토자락을 들고 의젓하게 뒤따라갔답니다.